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눈이 아니라 귀로 아침 신문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좀 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이틀 쉬니까 말이죠. 회사가 그립더군요. 좀 좀이 쑤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어떤 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4대강 공사로 습지 41%가 사라졌다는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 후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습지가 4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9%만 더 없어졌으면 절반이 없어졌다. 예.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닙니다. 조류와 어류, 저서생물의 생활터전인 습지가 사라지면서 4대강의 생물 다양성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 1억 2289만 제곱미터였던 4대강 습지가 2년 새 41%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예. 얼핏 1억 2289만 제곱미터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4대강 사업 뒤에 사라진 겁니다. 4대강 사업 후에 습지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낙동강이 좀 심각했습니다. 2년 동안 44.8%가 줄었습니다. 한강은 29.5, 금강은 33.4, 영산강은 52.6%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영산강이 가장 심각하긴 한데 비율로는요? 예, 하지만 영산강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낙동강 같은 경우 3,367만 제곱미터가 줄었고요. 이 영산강 같은 경우 330만 제곱미터가 줄어든 셈입니다. 4대강 사업 전에 습지에서 확인된 맹꽁이, 금개구리, 흰수마자 그리고 미호종개 등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2008년, 2012년 비교조사한 낙동강 본류 및 주요 지천의 습지 평가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6개 습지 가운데 12곳의 면적이 줄어들었는데요. 부산 사상구의 삼락습지 같은 경우 4대강 사업 후에 완전히 사라졌고요. 창녕의 박진교 습지는 90.7%, 김해 도요 습지는 88%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대체 습지도 있지만 이 대체 습지가 대체로 기능을 못하거나 조감도에 나와 있는 습지가 실제로는 마른 땅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습지가 아닌 겁니다. 건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예. 안 해도 됐을 4대강 공사를 해서 습지를 41% 실종하게 만든 이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것, 이거 국책연구기관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행했던 4대강 공사로 인한 습지가 41% 사라졌다. 예. 이런 연구 결과 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해마다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 예. 국가가 지닌 자원을 형편이 넉넉한 대기업, 여기가 아니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서민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죠. 대기업에게 얼마나 나랏돈이 흘러가는가. 연 126조가 쏠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 자, 한겨레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조달청 등 정부 각 부처와 KDB 산업은행 등 이 정책금융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봤더니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연 126조라는 겁니다. 대기업으로 국가 예산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느냐. 조건만 맞으면 주는 각종 보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조달로 나뉩니다. 가장 덩치가 큰 보조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인데요. 지난해 16조 8,777억 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정부 출연기관과 대학을 뺀 민간기업으로 3조 5,353억 원이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가운데 대기업이 주도하는 예산은 약 40% 정도인데요. 자체 재원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나랏돈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대기업에게 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나랏돈 또는 회사 돈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임시투자, 지금의 고용창출 투자라 하겠죠. 임시투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같은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2년 기준으로 7조가 넘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 감면액의 75%에 이릅니다. 자, 이 공제 감면 혜택이 크면 클수록 대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LG 같은 10대 재벌이 받는 공제 감면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 예산이 소수 대기업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 밖에 세금을 주수입으로 하는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연필부터 4대강 댐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물품과 용역이 필요한데 이를 사들이는 조달 과정 역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공공조달 시장은 한 해 106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전체 조달액 38조가 넘는 돈 가운데 33%가 대기업이 가져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특히 큰 돈이 걸린 조달 사업은 민간 시장에서 형성된 업계 순위, 즉 기업 규모에 따라서 나눠먹는 풍토가 여전히 뿌리가 깊으니 당연히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나랏돈 126조 매년 이렇게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냥 나랏돈 없이 그걸 중소기업에게다가 이렇게 양보를 해도 될 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기업이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형성돼 있고 또 운용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업들 상대로 좀 세금 좀 더 걷자고 해도 네.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면은 또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이 보수 언론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공기업 62곳 특혜를 숨기려고 노사 간 미략을 맺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과도한 복리후생과 높은 임금을 숨기기 위해서 노사 간 이면 합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조선일보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에 올라온 304개 공공기관의 공시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이 가운데 62곳, 그러니까 20%에서 별도의 노사 합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별도의 노사 합의, 이게 이면 합의고 미략입니까? 아니, 이미 다 공시를 하면은 다 드러날 협약이 어떻게 미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기사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노조에 휘둘린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업이 노조에게 휘둘립니까? 정권에게 휘둘리는 거 아닌가요? 정권에게 휘둘려서 태산 같은 빚을 진 LH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들의 실태가 안 보입니까? 사실 LH, 이 토지주택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무슨 정권마다 MB 때 보금자리, 박근혜 때 이 행복주택 같은 이런 정권이 계획하는 이런 토건 사업에 거의 일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뒷감당을 다 이 LH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태산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4대강 공사한다고 지난 정권 때 10조가 넘는 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빚을 몽땅 안고 있어요. 경인 아라뱃길에도 예. 또 수자원공사가 관여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건 예. 정권이 시켜가지고 한 거지 수자원공사가 이게 도대체 과연 사업성이나 있겠는가? 이런 검토조차 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떠안았던 겁니다. 자, 이 정권에 휘둘린 이 공기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아니, LH나 수공, 여기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공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채무, 이게 다 노조의 과잉복지 탓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38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그 내용 중에는 당연히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 그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감축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겠죠. 예. 하도 보수 언론에서 그냥 떠벌리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 안이 나왔는데 줄여봤더니 엄청나게 줄였지만 1,600억 정도 줄이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이 경영 개선 효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테지로 보니까 한 0.4%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0.4% 때문에 공기업이 방만 경영이 됐다. 이 보수 언론의 이런 진단 자체가 이 노조를 죽이고 그야말로 이 공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쥔 정부가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식의 그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 38개 기관 정상화 대책 제출, 이와 관련한 한겨레 이 구면 분석 기사가 있는데요. 예. 자, 이 각 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 가운데서 자산 매각, 이게 두 번째 높은 비중으로 차지를 했는데, 당장 코레일 같은 경우 이 사업이 무산됐죠.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 부지와 민자역사 지분을 팔아서 부채 1조 9천억을 줄일 계획이고, 한전 같은 경우 본사 부지와 자회사 등 출자 지분 매각으로 1억 5천억을 확보하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팔아가지고 해결 보겠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막 시켰다고, 서두르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공공기관이 일제히 자산 매각에 나선단 말이죠. 예. 제값을 받겠습니까? 이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이게 서둘러라. 왜 서두르라고 할까?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대책을 제출을 했는데 사업 재조정과 자산 매각, 방만 경영 개선을 통해서 부채를 추가로 40조 정도 줄이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예. 한겨레가 중요시 본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와 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대부분을 내온다. 이런 계획인데 여기서 바로 민간 자본 유치입니다. 이게 이제 민영화 논란에 또 휩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부채 11조 4천억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8조 8천억은 사업 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공동 개발 사업을 벌여서 기관 지출분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한국전력과 발전자 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간 자본 유치를 사업 재조정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에너지 영역은 그동안 민자발전, 가스 민영화 등 우회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우회 민영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게 한다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예. 자, 한겨레 일면 기사로 또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에서 합의한 금융정보 해외 이전 허용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근에 고객정보 불법 유출 사태를 일으킨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시티은행의 요청을 수용해서 문을 더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문을 더 닫아야 되는데 문을 더 열어준 겁니다. 한겨레가 박주선 무소속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및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를 보면 말이죠.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면 본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감독 기능이 떨어져서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외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로 적발된 SC은행,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 3사 등은 모두 외주업체 직원이 본사 전산망에 침입해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거는 나라 안도 아니고 나라 밖으로의 어떤 고객정보 위탁 이것을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한국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벗어나는 형태의 금융정보 해외 이전 이건 뭐 그야말로 정보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 기사 하나 더 주목됩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는 예전에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인데요. 지적 또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생활스포츠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1월 현재 18,000여 명의 선수가 소속돼 있고요. 여기에 회장이 누구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예. 2011년 5월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자,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의 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또 자신의 책을 위원회 자금으로 구입해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겨레 예. 12면에 있습니다. S씨 29살인데 이 사람이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뒤에 이력서 등 지원서를 제출했고 7명의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인성평가도 다른 지원자들과 별도로 치렀고 특히 국제 변호사 초청 영어 구술 면접에 참가하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따로 구술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전체 성적 최종 면접자 4명 가운데 3등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 S씨 최종 합격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사전에 S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뒤 채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S씨가 나경원 회장의 지인의 자녀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거죠. 나경원 회장의 남편이 바로 김재호 판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 김재호 판사와 서울법대 동문인 판사 출신 변호인, 그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녀인 것으로, 딸 맞습니다. 딸인 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나경원 회장이 지난해 11월에 펴낸 책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이 500권을 위원회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650만 원 상당의 공금이 쓰인 셈입니다. 나경원 회장은 구입한 저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고 책 출판을 계기로 여러 언론과 자신의 근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양반. 이게
전기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모아나 봤더니 이렇게 또 스페셜 올림픽위원회에서 아주 스페셜한 액션을 하고 있었군요. 예. 한겨레가 의혹을 취재를 해서 스페셜하게 좀 다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종편 TV 조선의 보도.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겨우 15명인 시골 기차역에 영무원이 17명이나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차역들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0년 2억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수입의 81.3배에 이릅니다.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라는 비판이 따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가 진상을 취재했는데 우선 이 역은 승객보다 화물 취급역입니다. 따라서 화물 수입을 합하면 한 해 수입은 1,400만 원이 아니라 9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적자역이 아니라 1인당 6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흑자역인 겁니다. 영무원들은 해당 기사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혈세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그런 정말 분개하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예, 쌍용 역장한테 전화 한마디만 하고 내보냈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안 났을 겁니다. 보도 경위를 추적해보니 자료 출처는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 담당관은 왜곡 보도라고 밝혔지만 예,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게 아주 명쾌한 자료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자료 진원지는 끝내 함구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당일 타사 일간지에도 나란히 보도됐고 국토부도 당시 이들 기사를 4만 2천 명의 팔로워에게 13차례나 공식적으로 퍼나른 걸 보면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밑밥을 던지고 조선일보가 낚은 어처구니 없는 철도 노조 죽이기 모략 기사. 여기에 낚인 물고기들을 볼까요? 우선 YTN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전원책 변호사. 지금 신문에 다 보도됐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루에 15명 이용하는 역에 직원이 17명입니다. 역장 1명, 부역장 3명, 그리고 나머지 13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만한 경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현 상태로서는 계획을 못해요. 그러면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간이역에 17명의 직원이 있다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류수택 최고위원. 코레일의 방만 경영은 정말 가관입니다. 연 5천여 원의 완성 적자로 17조에 이르는 빚더미 위에 있으면서도 1인당 평균 6,800여만 원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텅텅 써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하루 승객이 고작 15명인 역사를 17명의 영문이 지키는 비효율을 보면서도 고칠 생각은 않고 국민 혈세만 계속 쏟아부으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공기업이지 세금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했었던 말이 떠오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없어지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